네, 안녕하세요. 껄무셀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는 없지만 방송을 힘차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동안 거래를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장님이 방송을 하셨을 때 한번 언급을 하기도 했지만 한번 크게 잃었었어요. 한번 크게 거래를 잘못 들어갔다가 분석이 잘못됐었죠. 그래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을 했다가 크게 잃었었는데, 결론적으로만 말하면은 주말 동안에 잘 해서 다 복구를 완료를 했습니다. 다 복구를 완료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제 분석에 대해서 지금 당장은 조금 좀 확신을 갖고 다시 거래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지금 갖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어떻게 제가 중기장기 단기 관점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를 어떻게 할 예정인지 간략하게 처음부터 설명을 다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거래하실 분들이 참고될 만한 내용을 한번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제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엘리어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엘리어트 분석이 좀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 중요한 거는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보고 그 상방에서의 TP, 그러니까 타겟 프라이스가 어디냐, 혹은 거기서 이제 프라이스 액션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러니까 가격 변동이, 가격 움직임이 어떻게 보고 있냐, 요 정도만 참고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어트 분석 자체를 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결국에는 하방이냐 상방이냐, 떨어질 거면 어디까지 더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면 어디까지 올라갈 걸로 보고 있냐, 요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거 들어보시면서 참고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한번 살펴볼 테니까 천천히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희 코인 맛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장님이신 이제 해재세리님하고 직원인 저 껄무세리 2명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재 사장님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껄무인 저하고는 분석하는 기법이나 방법이 조금 달라요. 사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추세 플러스 지지, 저항을 기본 매매 방법으로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를 기본 방법으로 하고 지지와 저항을 추세로 파악을 하면서 이걸 보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관점은 엘리어트로 보고 단기 관점도 엘리어트로 보되 단기 초단기에서는 지지와 저항을 주로 본다. 그래서 해재 사장님하고 저하고 내놓는 분석을 참고를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오늘 아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관점을 공유를 했는데 충돌하는 지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충돌하는 지점이 어디인지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것도 이제 본인이 생각하실 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나는 이게 더 합리적이어 보인다, 정합성이 있어 보인다 라고 판단되시는 부분에 조금 더 무게를 두셔서 거래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번 주 방송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좀 믿고 또 재밌게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지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원래 방송이 화요일하고 주말만 이제 휴무였고, 나머지 평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다 방송을 했었잖아요. 낮 12시 하고 저녁 8시에 했었는데, 사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조금 변경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월요일과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에 정규 방송, 즉 낮 12시와 저녁 8시, 20시에 정규 방송을 하고요. 그 나머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평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종일 거래밖에 안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가 있다, 혹은 이 거래는 반드시 좀 이 분석은 참고할 만하다,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가 있거나, 아니면 어떤 그래프 변동이 갑자기 심하게, 그러니까 프라이스 액션이 심하게 변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떤 이슈가 발생한다거나 라고 하면은, 그게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혹은 뭐 이 월수금 정규 방송 시간이 아니더라도 월수금 뭐 그 이외의 시간이라도 긴급하게 추가 방송을 그냥 이제 계속 오픈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월수금 12시 20시가 정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게 이제 정규 방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외의 시간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 이게 화요일이든 목요일이든 월수금이든 상관없이, 그게 주말이든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거나 주요 분석이 있거나 여기 참고할 만한 것들이 있거나 아니면 가격이 급락해서 좀 멘탈이 깨지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멘탈을 잡아드린다거나 이럴 때 저희가 추가적으로 방송을 언제든 열 거니까요. 구독하고 알림, 좋아요 설정해 주시고 정규 방송 이외에도 방송 여러 가지 좀 봐주시면서 여러분 거래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드릴 게 이제 월수금 같은 정규 방송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제가, 그러니까 껄모인 제가, 직원인 제가 방송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사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오후까지는 기본적으로 밖에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저녁에 할 게 있거나 주말에 이제 좀 시간이 되신다라고 하면은 관점 공유하러 사장님도 자주자주 들리실 거라고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이 지금 정규 방송을 안 한다고 실망하지 마시고, 사장님도 종종 하실 거니까 자주자주 하신다고 약속했으니까 햇째 사장님도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 여러분이 잘 참고를 해서 여러분도 성공적인 트레이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단 1차적으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번 주 분석 어떻게 보는지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또 아니라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지난주부터 방송을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중요한 추세선, 장기 추세선이 하나 그어졌죠. 지난해 11월부터 쭉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 하방 추세 안에서 이제 지금 코인이 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요 하방 추세를 어떻게 볼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엘리어트 파동 이론상 이게 ABC 메타를 그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ABC 메타가 뭐냐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크게 이제 파동은 크게 두 개로 나뉩니다. 하나는 이제 잠시만요. 파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엘리어트 이론상 어떻게 나뉘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임펄스라고 해서 5파로 구성되는 것 하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조정파동이라고 해서 이제 3파로 구성되는 것, 이 두 가지로 크게 나뉜다고 보면 돼요. 5파 같은 경우에는, 5파 파동 같은 경우에는 파동이 5번의 무빙으로 간다 해서 5파라고 하는 건데, 5파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급격한 상승을 보이거나 아니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급격한 하락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5파, 즉 임펄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급격한 상승이 만약에 있었다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한 급격한 상승의 조정으로 조정파동을 주는데, 그것이 바로 조정파동이고 그 조정파동은 3파, 즉 3번의 무빙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5번의 무빙 다음에 하나, 둘, 셋으로 떨어지는 것, 요것이 조정파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죠? 마찬가지로 임펄스로 5파로 이렇게 내려갔을 때도 조정이 하나, 둘, 셋으로 온다. 그러니까 급격한 상승 또는 급격한 하락 뒤에 그 급격한 것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오는 것은 3파로 구성이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 생각입니다. 첫 번째 이제 엘리어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념이라고. 자, 그러면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금 코인 시장 분석을 보면은 쭉 상승 곡선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쭉 상승 곡선을 이루고 지난 11월에 최고점을 찍었죠. 그러면은 이 급격한 상승 곡선에 대한 조정 파동이 있어야 될 차례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큰 관점에서는.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급격한 상승에서도 조정파동은 당연히 3파, 조정파동은 3파로 구성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3파로 지금 이 하방 장기 추세선 안에서 3파로 내려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우리가 잡고 가야 할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드리면은 다른 거 어려운 거 다 필요 없이 지난해 11월까지 상승을 했고 그 급격한 상승에 대한 조정파동, 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정은 3파로 구성되게 돼 있다가 엘리어트 이론의 가장 기본적인 관념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난 11월부터 이렇게 쭉 하방 추세선을 이은 것은 요 파란 추세선 보이지 않습니까? 요 추세선은 3파로 내려와야 된다 라는 게 기본 우리가 챙기고 바라봐야 할 관점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러니까 요 3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느냐를 계속 우리는 카운팅을 계속 해볼 거예요. 카운팅이라고 하는 거는 파동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하나하나 따져보겠다라는 말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너무 앞선 것을 분석하는 거는 조금 재미없고 지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앞선 분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참고를 하시고 싶으시면은 앞선 업로드한 분석을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그렸는지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지금 간략하게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자, 3파로 구성된다고 했죠. 자,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제일 주목해야 될 선은 요 흰색 선이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3파로 내려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흰색 선에서 A, B, C로 내려온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앞선 설명을 보세요. 만약에 필요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 A, B, C는 역시 마찬가지로 3파 각각 A, B, C에서도 각각 3파로 구성돼야 되는데, 마지막 C는 좀 다르긴 하지만 여기서도 3파로 각각 구성이 돼야 되기 때문에 0에서 A로 들어갈 때 A, B, C 해서 한 A가 만들어졌고 하나의 3파로 구성된 3파동이 만들어졌고, 나중에 지금 B, 지금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도 A, B, C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 조정파동은 크게 3파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하얀색 선 A, B, C 3파로 구성이 된다. 근데 이 각각의 A, B, C, 하얀색 A, B, C는 또다시 3파로 구성이 돼야 된다 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에서 A로 갈 때 A, B, C 3파로 구성이 됐고,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A, B, C 3파로 지금 구성이 되고 있다 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0에서 A는 이미 저희가 이미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크게 분석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요 분석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은 앞선 유튜브에 올린 영상들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요 A에서 하얀색 A에서 B로 넘어가는 것을 어떻게 카운팅 했는가를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A에서 B로 넘어가게 되죠. 여기서 이 빨간색 A에서 B 사이에 있는 이 빨간색 ABC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 ABC를 한번 보도록 4시간 프레임으로 볼게요. 자, 달라진 거 하나도 없죠. 하얀색 A에서 B로 넘어갈 때 빨간색 ABC를 한번 보자라는 거예요. 이 A는 다시 3파로 구성되게 되는데 하나, 둘, 셋 해서 요 빨간색 A 하나의 파동이 완성이 됐다. 요것도 이미 과거 차트이기 때문에 요거는 어떻게 3파로 구성되는지는 따로 분석을 안 해드릴게요. 요것도 필요하면 앞에 영상 보시면 돼요.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요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장 최근에 맞닥뜨리고 있는 다시 한번 말해서 하얀색 A에서 B 파동 안에서의 빨간색 A에서 B 파동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자.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요 부분이다. 이해 가셨죠? 요 부분을 분석을 해야 지금 얘가 상방으로 갈지 아니면은 B파가 남아서 아직 하락이 하나 남아있어 라고 볼지는 이거는 요 사이에 있는 것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것을 분석하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래서 요 부분 A에서 B, 다시 말해서 하얀색 A에서 B 요 파동 사이에 있는 빨간색 A에서 B 파동을 한번 자세하게 뜯어보겠다 라는 겁니다. 요 부분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A에서 B로 떨어질 때도 역시 3파로 떨어져야 돼요. 자, 3파로 모든 파동이 지금 이 조정 파동에서는 쉽게 말해서 3파로 그냥 구성이 된다 라고 그냥 정말 쉽게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은 요 A에서 B로 넘어갈 때도 역시 3파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요 3파는 어떻게 받느냐 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일단 1차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A파동 떨어졌고 B파 진행됐고 C파 지금 진행 중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 B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됐느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삼각수렴으로 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렇게 있게 되면은 잠깐만 곱하기 이어볼게요. 이렇게 있게 되면은 요 녹색선 안에 있는 녹색선 보이시죠? 요 녹색선 안에서 삼각수렴을 이루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각수렴 같은 경우에는 A, B, C, D, E로 해가지고 5번의 무빙이 있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도 이렇게 5번의 무빙으로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A에서 B, 빨간색 A에서 B로 넘어갈 때 다시 A, B, C 3파 노란색으로 구성이 되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3파로 떨어졌고 요 B로 넘어갈 때 그러니까 노란색 A에서 B로 넘어갈 때는 삼각수렴으로 해서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 둘, 셋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다. 그래서 B파 끝났고 요 C파가 진행 중에 있는데 요 C파 같은 경우가 지금 해석을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두절미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거두절미하고 여기는 그냥 5파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5파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면은 나중에 정말 엘리어트를 따로 설명하는 저희 사장님한테 또 부탁을 해서 엘리어트를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기는 5파로 떨어지고 있는데 5파는 지금 어떻게 떨어지고 있냐면은 하나, 둘, 셋, 넷, 5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헷갈리니까 선을 파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5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처음부터 천천히 한번 살펴볼까요? 이 큰 하락선에서 이 큰 하락 추세에서 하얀색, 가장 큰 하얀색으로 A, B, C 해서 3파로 지금 조정을 주고 있고 요 하얀색 선 안에서 각각 3파 A, B, C, A, B, C 진행이 된다. A, B, C, A, B, C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A에서 B 넘어가는 A, B, C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요거를 조금 더 뜯어 살피면은 요 A, B, C 중에서 빨간색 A는 진행이 끝났다고 보여지고 A에서 B 넘어가는 파동을 지금 구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그럼 A에서 B 넘어가는 것도 역시 3파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요 3파는 지금 현재 어떻게 구성이 되고 있냐? 요 노란색 선 보이시죠? 0, A, B, C로 구성이 되고 있고 A 같은 경우 떨어지고 B파에 삼각 수렴 나왔고 B에서 C로 떨어질 때 지금 현재 5파로 떨어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B에서 C로 떨어질 때는 왜 5파로 떨어지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조정파동에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3, 3, 5 조정이 있고 5, 3, 5 조정이 있는데 여기까지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근데 뭐 모르시는 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마지막 파동은 어쨌든 5파로 지금 떨어지게 돼 있다라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A에서 B도 역시 3파로 떨어지는데 마지막은 그냥 5파로 떨어진다라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지금 5파가 진행 중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을 거라고 생각할게요. 그러면은 시간을 더 쪼개봐서 그럼 이 떨어지는 5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면 요 1, 2, 3, 4, 5가 어떻게 떨어지는 걸로 지금 보여지냐 라는 게 역시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1, 2, 3, 4, 5. 네,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연장의 개념이 나오는데 2파에서 3파 넘어가는 부분은 역시 카운팅을 생략하도록 할게요. 근데 혹시나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엘리어트를 조금 아시는 분들에 대해 위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서부터 1, 2 하고 여기 3파가 연장이 나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1, 2, 3 여기 삼각 수렴 나오고 4, 5 정확히 말하면은 3파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이렇게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 2, 3, 4, 5 해서 1, 2, 3이 구성됐다고 보고 지금 4파 진행 중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엘리어트에서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무시하셔도 돼요. 그래서 1, 2, 3파 지금 끝났고 4파 진행 조정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4파 진행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요 4파도 역시 A, B, C 즉 3파로 구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요 3에서 4로 넘어가는 것도 역시 3파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3파를 어떻게 그리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3파 끝나는 지점인데 하나, 둘, 셋으로 보고 있어요. 자, 조금 보기 쉽게 빨간색 선으로 제가 표시를 해드릴게요. 3에서 4파 넘어갈 때 A, B, C로 3파로 지금 가고 있다 라는 겁니다. 빨간색으로 좀 헷갈립니다. 황색? 안 보이죠? 보라색으로 할게요. 네, 보라색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0에서 A 갈 때 하나, 둘, 셋 해서 한 파 그려서 A파 완성을 했고 이제 B로 넘어갈 때 조금 카운팅이 어려지는데 요것도 그냥 엘리어트를 기본적으로 아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은 A, B, C 해서 한 파 완성됐고 여기서 저는 간략하게 삼각 수렴을 그리고 있다 라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 그려서 A, B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WXY겠죠. 그래서 A, B 아무튼 여기서 A 그렸고 삼각 수렴으로 B 그린 다음에 여기서 떨어져 줬다. 그래서 A, B로 완성을 했다라는 게 제 첫 번째 관념입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여기서 둘, 셋으로 떨어져서 A, B로 지금 그려졌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무시하세요. 그럼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A가 끝났고 B가 끝났다고 보면은 그러면은 지금 C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앞에 것 다 차치하셔도 상관없어요. 다 무시하셔도 상관없고, 난 진짜 뭔 말하는지 전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만 듣고 이번 주 거래에 참고하셔도 돼요. 지금 앞으로 말씀드리는 거만 듣고, 제가 유튜브에 올릴 때는 요 부분을 따로 그냥 표시를 할게요. 지금 시간을 따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시선이 갈려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5파로 저는 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카운팅이 된다고 했을 때 1, 2, 3, 그 다음에 4, 5 해가지고 첫 번째 관점입니다. 첫 번째 관점, C파, 마지막 C파가 끝났다. 그래서 큰 4파가 끝났고 이제는 하락밖에 안 남았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죠. 지금 현재 이 떨어지는 모습 그대로 이제는 하락밖에 안 남았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조금 더 높은 타임프레임에서 보여드리면은, 지금 현재 요 하락 5파가 구성되고 있고 B파의 끝지점, 이 큰 B파의 끝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요 5파로 떨어지는 것에 대한 4파 주종이 끝났고 지금 현재 내려갈 일만 남았다 라고 하는 관점이 첫 번째 관점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 관점은 뭐냐면은, 그 다음 관점은 아니다, 아직 4파 요거 끝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C 조정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도 볼 수 있냐면은, 이거 아직 끝난 거 아니다. 아까 첫 번째 관점은 이건 써놓는 게 좋겠죠? 아니다. 자, 4파 요거 진행되고 있는데, 4파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면은, 하나, 둘, 셋 같고 3파 같고 이 4파가 아직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가지고 아직 4파 고정 아직 안 끝났다. 그래서 한 번 더 상승이 남았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빨간색이랑 파란색이랑 다시 한번 나눠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2번이겠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요 4파 진행 중에서 B에서 C로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요거 다 몰라도 돼요. 하나, 둘, 셋 해서 끝났고, 요렇게 지금 요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여기가 지금 최상단이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고 보는 관점 하나. 아니다, 요 지금 요 박스 구간 안에서 지금 조정이 아직도 진행이 되고 있어서 여기 한번 요쯤에서 한번 더 찍고 위로 한 번 더 쏠 거다 라고 하는 관점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아니다, 여기가 최상단 부분이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 라는 관점 하나와, 하락을 이어주다가 이 지점에서 요 부근에서 한번 상승한 뒤에 그 다음에야 떨어질 거다 라고 보는 게 2번 관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은 장기, 중기, 단기로 한번 살펴봅시다. 요 1번과 2번 관점에서 장기, 중기, 단기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거예요.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땐, 비교적 장기 관점에서 살펴봤을 땐 어쨌든 얘나 다 하방을 보이고 있어요. 하방. 요 하방을 보이는 이유는 뭐냐?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아직 요 빨간색 B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 이거 아직 하나 남았구나 라고 장기적 추세에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추세에서는 요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둘 다 하방의 관점을 그리고 있다라는 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죠? 아, 그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더 떨어진다라고 저는 지금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면은 아, 요거 장기적으로는 한 번 더 떨어지겠네 라고 역시 참고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떠냐? 중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가 조금 갈리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녹색은 한 차례 떨어진 다음에 상승한다라고 했죠. 근데 만약에 빨간색 1번 관점으로 생각하신다면은 아니야, 계속 그냥 앞으로 떨어질 거야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셨죠? 그래서 중기적 관점은 상방과 하방으로 나뉜다. 오케이. 그러면은 비교적 단기 관점에서 보면은 단기 관점 역시도 하방으로 일치를 합니다. 하방 추세를 그리다가 2번 관점 같은 경우는 하방 추세를 그리다가 상승 한 차례 오고 하방 갈 거야. 즉 단기적으로는 하방을 그릴 거야 라고 보는 게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도 얘는 그냥 하방 그냥 쭉 갈 거야 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항상 엘리어트에서 분석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공통 구간을 먹으면 된다. 굳이 요 반대되는 요 구간을 먹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1번 같은 경우에는 하락만 그리고 있는데 2번은 내려갔다 올라가잖아요. 굳이 요거를 여기에 이제 베팅할 이유가 없다. 하방으로 일치할 때만 우리가 베팅을 걸면 된다. 방향이 일치하는 것에 걸면 된다라고 하는 게 엘리어트 거래의 장점이에요. 저는 그렇게 거래를 하고 있고. 그래서 보면은 C로 올라가잖아요. 요 보라색 C 보이죠? 이게 이제 끝났든 안 끝났든 상관없이 우리는 공통된 구간만 먹으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도 이해를 못했다.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제가 어떻게 보는지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정답 비슷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떻게 보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여기서부터 기점을 두고 살펴본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부터 기점을 두고 살펴본다고 했을 때 요게 하방으로 그냥 1번 관점처럼 하방으로 쭉 가든 간에 아니면은 얘가 2번 관점처럼 일정 내리다가 오르는 거 간에 얘는 단기적으로 반등을 줄 수밖에 없어요. 정말 초단기적으로는 반등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하방 추세를 그리다가 지금 약반등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요 약반등을 사용해야 된다는 게 지금 방법론이에요. 첫 번째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은 저는 앞으로 거래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피보나치 그려서 저는 요 반등의 폭이 0.618 선까지 올라와 준다면 0.618과 0.786 사이, 다시 말해서 42.3K와 42.5K 선에 들어온다면은 전 여기서 1차 숏 매도를 할 거예요. 1차 숏 매수를 할 거예요. 숏을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요 구간, 지금 고점 구간 있죠? 요 고점 구간에 만약에 다다른다라고 하면 여기서 2차 숏 매수를 할 겁니다. 매수매도 할 거예요. 1번, 2번 요 선에서 하나, 두 번 나눠서 분절해서 저는 숏을 들어갈 거예요. 저는 요 숏을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1차적인 TP를 어디로 보고 있냐, 타겟 프라이스를 어디로 보고 있냐, 저는 1차적 타겟 프라이스는 매물대 형성된 여기 1차적 프라이스는 여기로 보고 있어요. 41.8K로 보고 있고 2차 타깃은 여기입니다. 41.4K 요 조정에 대해서 지금 매물대 형성된 요 부분 41.4K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저는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얘가 여기까지 약 반등 줬다가 떨어지는 라인이 41.4
4K까지 와준다면은 저는 이 중기, 다시 말해서 하방으로 가냐 올라가느냐의 중기점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약반등이 여기까지 실제로 와줄지 안 와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여기까지 와준다면 저는 숏을 들어가는 거고, 안 와준다면 그냥 전 제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분석이 틀렸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카운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다른 거 다 상관없이 여기까지 와준다면 숏 매수를 들어가고 1차 TP, 2차 TP를 여기서 매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올라가든 내려가든, 만약에 저는 숏으로 걸었으니까 내려가면은 그냥 쭉 먹으면 되는 거고, 올라가는 거 있으면은 반익절 라인에 걸어서 입절 챙기고 나와서 다시 분석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1차적인 제 분석입니다. 그리고 거래 방법이고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신경 쓰지 마시고 쉽게 정답만 말씀드리면 정답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 저는 이렇게 거래를 할 거다라는 정답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지금 이 올라가는 상승 추세를 지금 오늘 아침부터 그리고 있는데, 이 상승 추세선이 저는 오후까지는 계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상승 추세분이 1번과 2번 사이, 다시 말해서 42.3K와 42.5K를 넘어가는 이 지점까지 와준다면은 저는 숏 매수를 들어갈 거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는 TP, 다시 말해서 타겟 프라이스를 1차 타겟 프라이스는 41.8, 2차 타겟 프라이스는 41.4로 본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점을 공유하고 싶으신 분은 저와 뭐 비슷한 거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아니신 분은 자기 나름의 분석이나 다른 뭐 저희 해제 사장님의 분석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해제 사장님하고 저하고 갈리는 부분은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 1번 관점과 2번 관점 두 개로 나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2번 관점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품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얘가 여기까지 내려왔다가 반등을 주면은, 반등의 폭이 저는 크게 되면은 저는 43K까지도 보고 있거든요. 저는 42에서 43까지도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전체적인 장기 하방 추세에서 상승의 폭이 너무 크다 라고 하는 게 1차적인 해체 사장님께서의 피드백입니다. 제 관점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상승의 폭이 너무 크다 라는 어떤 해체 사장님의 피드백도 있으니까, 결국 겹치는 거는 일단 둘 다, 그러니까 해체 사장님이나 저나 하방 관점을 주되게 보고 있긴 해요. 단기적으로는 주되게 보고 있긴 한데, 저는 중기적으로 상승이 될 수 있다, 약반등이 좀 세게 올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건데, 요 2번 관점에 한해서 요 2번 관점에 한해서 반등이 왔을 때 그 반등의 폭이 너무 큰 거 아니냐 라고 하는 게 사장님의 피드백이었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나머지에 대해서는 뭐 다 수긍을 하시는 정도의 분석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차트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봐서 제가 오늘 저녁 방송에 뭐 사과 방송을 할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거는 그때 가서 볼 일이고, 일단 1차적으로는 분석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요 분석을 참고하시려면은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요 42.3K와 42.5K에서 분할 숏 매수에 들어갈 거고, 요 떨어지는 라인을 먹을 거다. 그래서 1차 TP 같은 경우는 41.8, 2차 TP 같은 경우에는 여기 42.3에서 4 사이 요 부분을 먹을 거다 라는 게 제 지금까지의 매매 전략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바라는 그림은 요 지금 상승하는 그림이 빨리 한 여기까지 올라와줘서 42.5까지 올라와줬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올라와줘서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아니 그러면은 너는 이거는 왜 안 먹냐, 당연히 궁금할 수 있죠. 이거 상승을 여기까지 바란다고 하면서 여기는 왜 안 먹냐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는 1번 관점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1번 관점이 그냥 쭉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등을 여기까지만 주고 떨어질지 어떻게 알아? 모르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안 올라와서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냥 제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요 수익은 내 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얘가 쭉 떨어지는 거냐 얘가 여기까지 올라올 거냐는 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저는 1번 2번 사이에 오면은 떨어질 거다라는 일종의 확신이 있는데, 얘가 여기까지 반드시 올라온다라고 하는 것은 100%의 확신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롱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 롱을 걸지 않는 거고, 얘가 여기까지 와준다면은 숏을 한번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앞에 뭐 카운팅은 참고하실 분들 하라고 말씀드린 거고, 카운팅을 뭐 잘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냥 매매 전략 한번 그냥 쉽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그냥 요 1번하고 2번 사이까지 이제 올라올 건데, 올라올 거라고 난 기대를 하는데, 저는 요 기대하는 폭에 대해서 나는 1번하고 2번 사이 오면은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하고 숏을 걸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올 거라 기대를 하네, 여기서 롱 해야겠다라고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하고 뭐 여기 1번하고 2번 사이에 왔는데 뭐 여기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네, 그럼 나도 여기서 해야지,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 하세요. 아니면은 여기서 여기 안 올라갈 거야, 여기서 그냥 뭐 떨어질 거야 라고 하는 분들 하세요. 왜냐면은 1번하고 2번 관점, 제가 공유하는 관점을 지금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난 이렇게 더 생각을 해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걸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최대한 안전한 방법,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선 같은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참고하실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한해서 좀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너무 그러니까 뭐랄까 조금 저는 이렇게 되길 바래 라고 하고 바라는 점으로 조금 이제 베팅을 거는 거는 크게 도박과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름의 분석과 어떤 것이 조금 더 합리성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본 다음에 공통 구간을 먹으려고 노력을 하는 게 최소한의 기술적 분석, 차트를 보고 기술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뭐 스트리머 같은 경우에는 딱 보니까 뭐 여기 매물대 여기 딱 돼있고 뭐 보니까 지금 여기 지금 조정 주네요, 이거 반등 왔으니까 오릅니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저는 되게 무책임한 발언이자 행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자기는 어떻게 거래를 할 건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말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사장님하고 또 공유가 돼서 코인 맛집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연 거기 때문에 저희는 만약에 분석이 틀렸다라고 하면은, 사장님도 저번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명확하게 사과할 겁니다. 사과하고 미안하다고 할 부분은 미안하고, 또 저희가 뭐 자만할 부분, 뭐 예를 들면 내 말이 맞지?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내 말이 맞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1, 2번까지 올라왔다가 떨어졌어, 그럼 내 말이 정말 맞았던 거잖아. 그런 거는 또 자랑스럽게 말을 하고 할 겁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방송이 되려고 노력을 할 거니까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방송 화면 맨 하단 마지막에 써있듯이 투자의 모든 책임은 본인한테 있어요. 그거는 반드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셋째나 껄무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투자할 거야, 근데 아니었네, 야 니들 책임 아니야? 야 물어내, 이거는 비상식적인 투자의 태도다.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거는 항상 관점 공유의 차원에서 받아들이고, 참고할 만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본인의 판단하에 본인이 책임지시고 본인이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만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는 뭐 지금은 사실 뭐 청자가 없어서 예능 방송을 하고 싶어도 잘 못하고 있지만, 사람만 들어오면 또 재밌게 방송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뭐 여러가지 뭐 안녕 하면은 또 같이 안녕하고 뭐 으쌰으쌰 하고 얼마나 좋아. 나 사람들이랑 대화하고 싶어. 나 혼자 말하는 거 너무 목도 아프고 외롭단 말이야. 진짜 외로워. 난 너무 외로워서 난 힘들어 사실은. 사장님이 방송 계속 하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물론 나도 하고 싶어, 방송 할 거야. 근데 힘들어, 외로워. 힘들다기보단 외롭다는 게 시청자가 없어. 외로워. 론니니스. 외로워. 사람의 온기를 느끼고 싶다. 온기. 지금 당장 필요한 거 수익 아니야. 나는 온기야, 온기. 시청자의 온기. 나 이게 제일 필요한 거. 나 이거
오늘 1, 2번까지 안 올라와도 돼. 나는 사람의 온기가 제일 필요해. 당신의 온기가 제일 필요해. 나 누군가가 들어와 준다면 그 사람 귓가에 속삭일 거야. 여기까지 올라온다. 나 정말 좋다. 아무튼 뭐 나는 외롭다. 당신이 필요하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다? 여기까지 올라오면은 쇼 보니까 뭐 참고하고 싶으면 참고하고 말란 말고 뭐 아무튼 알아서 하세요. 네. 여기까지 저는 조금 타임프레임 조금 높여서 볼게요. 결국 저는 이번 주에는 요 오파 그림을 완성하면서 이번 주 중반 혹은 늦어도 말까지는 요 빨간색 ABC 있죠? 요 ABC, 빨간색 ABC에서 요 B를 완성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요 상승분을 그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초장기적인 관점, 제가 말하는 초장기적인 관점은 한 일주일을 저는 초장기라고 봐요. 저는 그 관점에서는 천천히 롱을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그것도 차트 무빙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초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조심스럽게 롱을 한번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까지는 사실 너무 먼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 뭐 오늘 저녁에도 차트가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요 상승분, 최소한의 상승분을 보고 그 다음에 하락분을 보는 게 먼저지 않나. 그리고 그 다음에 초장기적인 관점에서 롱을 보겠다 라고 하는 게 제 이번 주 매매 전략입니다. 이번 주 매매 전략. 뭐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 떨어지는 요 오파 같은 경우에는 최소 40.6 라인은 떨어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 지지선은 38.7 정도로 봐요. 그래서 요 사이 어딘가에서 이 오파의 끝이 형성이 될 거고,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파의 끝이 형성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롱을 조심스럽게 우리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반등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지난 주말에 그렸던 요 차트에 대해서 해석을 한 부분이었고, 이번 주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반등하는 그림을 봐서 숏 볼 거다. 숏. I'm short. 실제로 키가 작아요. 네, 숏 볼 거고, 키 작습니다. 네. 키 170 언저리. 170cm 언저리. 근데 사실 170이면은 한국 표준이야. 표준에 들어간다. 이거 작은 키 아닌데 우리 사장님이 이제 180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자꾸 작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제 뭐 해봤자 10cm 차이밖에 안 나는 건데 오지게 자랑을 한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 중에 하나다, 우리 사장님이. 다른 건 다 마음에 드는데 이렇게 사장님이 깝칠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라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숏, 단기적으로는 숏을 본다 라고 하는 거고, 숏이 형성되는 지점을 봐서 장기적으로는 롱을 볼 건데, 그 롱을 보는 것은 지금 당장 2, 3일 내에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만약에 제가 롱으로 스위칭 해야 되는 시점이 저는 온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때 저희가 긴급하게 방송을 열거나 아니면은 정규 방송 때 따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것을 봤을 때, 최근 차트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는 숏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1번 관점이든 2번 관점이든 어쨌든 숏을 봐서 이 오파를 그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거래에 유용하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뭐 어떻게 되든 간에 거래에 대한 책임은 본인한테 있다는 점 다시 유념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장님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거래하는 게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저는 제 분석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 말대로 하라고 했지 라는 어떤 유튜버들도 되게 많은데 되게 무책임한 태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거래를 하면서 항상 무섭고 외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내 분석이 맞을까? 이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을까? 라고 하는 두려움. 이게 틀리면 난 손해를 보는데, 혹은 FOMO. 저번에 말씀드렸죠. Fear of Missing Out. 그러니까 나를 두고 수익을 보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을 견디지 못했어요. 혼자 할 때는. 그러니까 되게 쉽게 걸고 쉽게 잃고 막 이랬는데, 사장님이랑 같이 하면서 제가 그러니까 분석이 맞았던 부분, 혹은 틀렸던 부분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조금 확인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 제 분석이 맞다고 하더라도 디테일이 떨어지는 부분을 사장님이 문제를 제기하셨을 때 제가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제 생각이 조밀해지고 분석도 디테일해졌다. 저는 그런 부분이 제일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분석을 하시면서 관점을 공유하실 수 있는 부분은 공유하면서 외롭지 않았으면 좋겠고, 차트 분석을 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방송을 보면서 이 사람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네, 요 정도로 뭐 분석을 하면서 기대를 하고 있네, 그러면 나는 분석 이런 건 잘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겠다 라고 정도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다 참고가 되는 그런 분석이고 방송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든 사람들한테. 그래서 감히 말하건대 아무런 분석하지 않고 이상한 매물대 찍어가지고 여기 매물대 라인 형성돼 있으니까 요거 들어가봐라, 저는 여기 요거는 저점이라고 봅니다. 저점이라고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최소한의 설명도 없어. 저점이라고 봅니다, 한번 들어가세요. 나는 그런 사람들, 난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한다. 그런 무책임한 방송을 볼 바에는 정말 우리 방송을 봐라라고 전 자신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래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주간 분석, 앞으로의 거래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요. 그럼 요 정도로 봤을 때 그럼 지금 시장의 현황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장에 대해서 본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공포지수라고 생각을 해요. 또 공포탐욕지수를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거를 통해서 지금 일반 개미들, 그러니까 물론 너도 나도 개미지만 개미를 따라가지 않는 것이 저희의 목표 아닙니까? 큰 손 형님들을 따라가는 게 사실 저희의 목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장판, 개미 시장판들은 어떻게 공포를 느끼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파악하는 게 중요한 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를 꾸준히 같이 함께 봐주면서 나는 이 공포와 혹은 탐욕을 어떻게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지난 방송에서 계속 말했지만 제일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격언 중에 하나, 공사환팔, 공포에 사고 환희에 팔아라, 공사환팔이라고 했죠. 공포지수가 오히려 높으면은 같이 두려워할 게 아니라 기회로 봐야 돼요. 그리고 환희, 막 탐욕지수가 엄청 높아서 비트코인 떡상했다, 끝났다, 내 인생 역전됐다라고 했을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그때가 고점이 아닐까라고 다시 한번 차분하게 의심해야 될 때가 그때다. 공사환팔을 항상 의식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포 탐욕지수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공포 탐욕지수를 한번 보면은 23, Extreme Fear, 그러니까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극도의 공포심을 느끼는 시장판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주하고 비교했을 때는 yesterday, last week 있죠. 29라고 표시되어 있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최저점으로 봤던 게 12였나요? 13이었나요?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저점으로 봤을 때는 한 10% 정도 올랐다, 9% 정도, 9포인트 정도 올랐다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여전히 익스트림 피어에 좀 머물고 있긴 하지만 이거 오르나라고 하는 기대가 조금씩 고개를 들락말락 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요럴 때 우리는 한 번 더 멈칫거리면서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근데 여전히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는 태도는 크게 많지 않다.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라는 것만 체크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고, 요거를 이제 지난 한 달간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지난 일주일 동안 봤을 때는 여전히 극도의 공포심으로 지난주 최대 공포가 10이었네요. 아무튼 요 언저리를 계속 돌고 있다라는 것이 일단 1차적인 분석이고, 한 달치로 봤을 때는 조금 희재다라고 했을 때는 45까지 올랐었죠. 근데 계속 떨어지면서 연초 들어서는 계속 하방 추세를 보이는데 처음으로 반등이 나왔다 정도로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포심에 대해서 세 달치로 보면은 역시 하방 추세를 보이고 있고 소폭 상승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네, 요것도 역시 익스트림 피어에 지금 가깝기 때문에 요 공포심을 우리는 이용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극도의 공포심에 시달리고 있다. 업비트 시장 한번 살펴볼까요? 사장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거래는 저희는 업비트에서 현물 사는 것 빼고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은 바이낸스가 전세계 1위 거래소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전세계 1위이고 압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업비트가 바이낸스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바이낸스가 떨어지면 물론 이제 김프가 껴가지고 일종의 방어하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방어하는 폭도 전체적인 큰 맥락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래서 업비트로만 분석을 한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역시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서 그리고 트레이딩 뷰를 보면서 분석을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로우 데이터를 보면서 분석하는 게 가장 1차적인 분석 방법 기재가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어쨌든 한국 시장을 우리는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어쨌든 한국인이잖아요. 한국 애국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이니까 업비트에서 거래를 하는 게 제일 편하고 업비트에서 거래하는 사람, 한국 사람은 제일 많아요. 그건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것도 역시. 그러니까 로우 데이터, 바이낸스와 트레이딩 뷰에서 보는 게 먼저고 2차적으로 업비트에서 본다 라는 것을 유념했으면 좋겠다. 업비트로만 보고 거래를 한다? 그리고 그런 차트 분석하는 사람이 있다? 한번 멈칫하고 봐도 큰 무리는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낸스에서 비트코인을 봤으니까 업비트에서는 다른 거 한번 볼게요. 파워레저가 지금 오늘 엄청 급상승을 했네요. 보통 이렇게 급상승 한번 하고 나서 한 번 더 상승 주면은 다음날까지도 어떻게 이어질지 안 이어질지는 좀 기대를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요 매물대 라인에서 한번 반등을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하락하려다가 요 매물대에서 반등 한번 줬죠. 여기 매물대에서, 그죠? 반등 한번 줬다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조금 요 라인을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하방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여기서 반등을 대다시 주면은 아마 고점을 한번 높일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생각을 들고, 여기가 만약에 지지라인이 뚫린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 매물대까지도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떨어졌을 때 더 담을 생각하는 거는 저는 위험한 공격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요. 위험하다 위험하지 않다는, 저는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본인은 위험하지 않다, 나는 공격적인 투자자다라고 보면은 언제든지 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 떨어졌다 반등이 오는 걸 봤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을까, 괜찮지 않을까, 늦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뚫리면 사실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괜히 여기 물려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좀 손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 여기 하면 바로 여기 바닥금 될 건데. 잠깐 아니면은 여기 지금 들어가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겠다라고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안전한 투자를 원하신다라면은 저 매물대에서 어떻게 무빙이 이루어지는지를 보고 투자를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샌팍 한번 볼까요? 샌팍 같은 경우에는 계속 꾸준히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네요. 12월부터. 네, 최근 것만 지금 살펴보면은
확정 추세를 그리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중장기적으로는 여기서 뭐 반등을 크게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다행인 거는 지금 여기 매물대에 가까워져서 더 추락하기는 않으려고 어쨌든 좀 한번 발악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 중요했던 매물대가 1차적으로는 뚫려서 여기서 머물고 있다는 거는 분명 악재예요. 여기 뚫리면은 그 다음에 여기거든요. 그냥 여기 뚫리면 그 다음 여기야. 3,500원. 그 다음 뚫리면은 나락가는 건데, 무튼 지금 여기서 머물고 있다라는 거는 좀 간당간당하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매물대에서 본인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인 판단은 지금 하시는 게 좋고, 여기까지 떨어지는 걸 못 버티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손절도 과감하게 치는 게 낫습니다. 떨어질 게 분명하다라고 생각이 든다면은 한 푼이라도 덜 손해보는 게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지지라인을 나는 못 버틸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빠른 손절도 저는 추천드리고, 만약에 뭐 자기는 나는 이게 땜빵 무조건 오른다라고 보면은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자기는 버틸 자신 있으면 버티는 게 맞죠. 네, 여기 매물대가 뚫리면은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다, 여기 매물대 뚫리면은 그 다음은 여기다 라고 하는 것만 유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떨어지게 되죠. 4,900원 4,200원 그 다음 뚫리면은 3,100원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스팀 급반등 있었네요. 아침에 지금 여기 매물대까지 올린 건데, 여기 매물대에서 어떤 무빙 보여주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요 매물대 떨어지면은 그다음 여기 간략하게 그렸을 때 이렇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여기는 매물대가 크게 없죠. 여기 사이는 지금 매물대가 없는 게 보이시죠? 여기서 매물대를 쌓고 여기까지 올리면은 상관이 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여기서 매물대를 못 쌓고 여기까지 급반등이 올라왔다라고 하면은 다시 리테스트하러 올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봐요. 근데 여기 매물대를 쌓고 올라가면 차라리 상관이 없는데, 매물대를 쌓지 않고 올라갔다라고 하면 리테스트 온다라는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 여기에서 버티지 못하고 떨어지면 1차, 2차까지도 생각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사서 여기까지 올랐으면은 1차 반익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체인링크 한번 살펴보면은 최근에는 조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죠. 올해 들어서는. 전체적인 매물대 봤을 때는 매물대 여기 선까지 지금 뽑아졌기 때문에 체인링크는 그래도 조금 호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이것도 역시 무빙을 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어쨌든 매물대를 체인링크는 잘 쌓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으로 올라갈 거냐, 아니다 조금 다시 리테스트 할 거냐의 분기점에 있겠죠. 지금 그래서 그 분기점에서 또 어떻게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쯤에서 체인링크를 사셨다, 이쪽에서 사셨다라고 하면은 뭐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여기서 이제 체인링크를 믿고 사셨다라고 하면은 저는 1차 반익 구간을 여기로 삼거나 여기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 아니면 여기 사이 정도로 삼아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마음에 드는 구간에서 1차 반익 구간을 보셔도 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공포지수가 높기 때문에, 물론 체인링크는 조금 공포지수와 상관없이 오르는 그림을 최근에 보여주긴 했는데, 어쨌든 낙폭도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공포지수를 봤을 때 매수 기회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또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매물대 차트적으로 봤을 때 매물대 형성된 부분에서 안전하게 거래를 하는 것이 또 좋기 때문에, 항상 그렇지만 차트는, 그러니까 이 주식 거래 같은 경우에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버는 것도 중요한데,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똑같이 100만원이 있고 내가 50%를 벌었다, 수익을 냈다, 그리고 50%를 잃었다 라고 한 번씩 거래를 했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돈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100%에서 50% 벌면 얼마죠? 150만원이죠.
150만원에서 50% 잃었어. 그럼 75만원이에요. 그럼 똑같이 50% 따고 잃고 했는데 결국 나한테 떨어지는 돈은 75만원이란 말이야.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예요. 100%에서 처음에 잃었어. 그럼 50만원이죠? 그러다 50% 땄어. 그럼 75만원 똑같단 말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퍼센테이지로 따고 잃으면 무조건 손해보는 양세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뭐냐면은 내가 얼마나 많이 따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내가 잃는 것을 줄이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잃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보수적인 거래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라는 것을 한 번은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체인링크가 최근에 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보수적으로 반익을 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매매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주요 이슈를 한번 살펴보고, 주요 이슈 짧게 준비했는데 주요 이슈 살펴보고 오늘 방송, 정규 방송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전문가, 지금 이 뉴스는 모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뉴스는 모두 코인리스에서 갖고 오는 거예요. 코인리스에 들어가면은 제일 비트코인이든 어떤 코인에 대한 뉴스가 제일 빨리 돌고 간단한 것도 한 줄짜리로 빨리빨리 올라오고, 중요한 거는 또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 그거 보기 귀찮다라고 하면은 제가 주요 뉴스로 꼽아드리는 것만 보셔도 큰 무리는 없다. 자, 살펴볼까요? 미 연준 3월 금리 인상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명 분석가 크리스 언스키, 유명하대요. 유명하답니다. 시장은 12월 고용지표가 미 연준이 긴축 정치 기조를 지속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하고 있다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 지금 국채 상승률이 지금 고점을 기록했고, 주식 선물 낙폭을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한마디로 미 연준의 3월 금리 인상을 막을 수 없다는 인식이다. 자, 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금리 인상이 불가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선물이든 주식이든 조금 낙폭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지금 하방 추세로 지금 보이고 있는 이유이지 않나라는 이슈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그렇게 볼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가 우리는 어쨌든 공포환산에 항상 유념해 두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다만 금리 인상이 막을 수 없겠구나 라고 하는 거는 우리도 인지해 두고 있어야 된다. 따라서 주식이든 선물이든 소폭 낙폭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것은 유념해 둬야 된다. 자, 그 다음 뉴스. 저스틴 선, 트론 창시자가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이 최적의 매수 시기다. 바닥 매수하자. 나는 100 BTC를 구매할 것이다 라면서 대통령을, 엘살바도르 대통령을 태그했답니다. 지난 6일에도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물론 저스틴 선이 이걸로 이제 개미들 낚는 걸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내가 이 뉴스를 굳이 갖고 온 이유는, 어쨌든 트론 창시자가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중요하고 100 BTC면은 금액도 상당하죠. 그러니까 무시할 만한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들고 온 것도 있고, 저는 여기서 말하고 싶었던 거는, 공포에서 역시 고래들은 매수의 기회를 보고 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요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만 하다. 공포지수에 그렇게 시달릴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급락으로 처맞은 공포와 아픔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갖고 온 뉴스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 BTC 3위 고래 지갑이 오늘 오전에 276 BTC를 추매했다. 굉장히 중요한 뉴스죠.
3위 고래지갑이 두 차례에 걸쳐 8일 오전 두 차례에 걸쳐서 276 BTC를 추가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오전이면은 어느 정도 되면요. 8일 오전이면 여기 바닥권이 되겠네요. 요 바닥권, 그러니까 40K 정도 선에서 추가 매수를 했다. 추매를 했다. 라고 보면 이 해당 주수는 지금 뭐야 이거? 얼마 BTC야? 12만 BT, 12만 BTC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약 51억, 51억 정도다. 중요한 건 어쨌든 고래들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지금 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떨어질 것을 너무 염려할 것이 아니라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기회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지금 갖고 온 거고요. 요것을 우리는 참고해서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제가 분석해드린 부분 하나 하고 또 공포지수 보여드린 거 하나 하고 오늘 주요 뉴스 참고하셔서 어떻게 거래를 할지 본인 나름대로 한번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또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컨텐츠 중에 하나가 혹시 거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을 캡처를 해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한번 드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는 이렇게 행동하셔도 좋지 않았을까. 지금 보면은 이런 식의 문제점이 좀 보이는데 이 문제점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간단한 조언 같은 것도 드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셔서 혹시 거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모습이 있다라고 하면은 보여주셔도 될 것 같아요. 저희 트위터도 있고 있으니까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셔도 되고요. 충분히 보낼 수 있는 채널은 맞을 것 같아요. 저희 트위터로 보내주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고 텔레그램도 있으니까 텔레그램을 통해서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충분히 참고할 수 있을 것 같고 카카오톡도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차트 분석에 저희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을 하고 피드백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도 피드백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일종 상승폭을 보이고 있네요. 네, 기분 좋네요. 못 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선에서 지금 0.5까지 지금 터치를 해주려고 하고 있죠. 0.618까지 터치를 해준다면은 요 선에서 저는 1차 매수 볼 거고 요 선에서 2차 매수 본다고 했습니다. 숏으로 그거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거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요 지금 오름 추세가 심상치 않다 라고 보시는 분들은 아주 단기적으로 롱을 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본인의 판단하에 한번 거래를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물대 여기 한번 물린 것 같은데 또 양봉 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낮 정규방송 여기까지 하고요. 오후 거래하고 차트 그리는 모습 보면서 이따 저녁에 또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싶은 부분 참고하시고, 저녁에도 방송 있으니까 저녁에 차트 보면서 저희가 분석했던 거 또 저희 사장님한테 물어봐서 참고할 만한 부분 또 갖고 올 테니까요. 저녁 방송도 꼭 와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항상 저희 채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해주시고, 주변에 본인 거래 좋은 참고가 됐다라고 생각이 되시면 주변에도 좀 홍보 좀 해주세요. 주변에 홍보해서 나 혼자 말하지 않고 좀 다른 사람이랑 좀 말할 수 있게 좀 해줘. 나 부탁이야. 나 혼자 말하는 거 너무 외로워. 좀 해줘. 오늘 방송 낮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거래 기원할게요. 안녕. 빠이빠이.